현송월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김영남이라든지 또 삼지연 관현악단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잖아요. 뭐 굉장히 김정은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북한의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이 14일이면 이틀 후면은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노 기자. 네, 일명 광명절이라고 불리는 김정일의 생일이 16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일 광명절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굴에 꾸려진 광명성절 경축 오름조각 축전장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 4년 많은 열차를 형상한 조각작품 인민사란 얘기를 보니까 정말 저국가 인민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깡그리 다 바쳐오신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아하, 이런 거군요. 모레는 2월 16일 광명성절 김정일의 생일인데 지금 뭐 북한에서는요, 신부장 네. 그렇게 얼음 조각 축전이 열리고 있다는데 저게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라면서요? 저게 다 얼음 조각이군요. 예. 예, 뭐 굉장히 화려한 사진인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죠. 2대 세습 독재자의 생일입니다. 네. 16일 앞두고. 야, 근데 저 데일리 NK라는 그 보도에 따르면요. 예. 저게 전부 800kg의 얼음을 네. 갖다가 저렇게 형형색색의 조각을 만든 건데 아, 그래요? 예, 저거를 이렇게 얼음을 직접 만들고 채취하고 또 진열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예, 예.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저걸 1호 행사라 그럽니다. 지금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평양에 사는 주민들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신부장 지적대로 고위 탈북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죠. 주민들 손발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도 800kg에 달하는 얼음 덩어리를 직접 채취했다.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저 얼음 조각 만든다고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수많은 얼음 조각 가운데 김정은이 특별히 아끼는 얼음 조각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 새해에 좀 눈길을 끌었던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화성 15형을 모방해 만든 모형 얼음 미사일입니다. 저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저 얼음 조각을 이렇게 깎고 저 얼음을 채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하여튼 화성 15형이 상당히 김정은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년사에도 다시 한번 좀 자랑하듯이 핵발사 버튼이 항상 내 책상 위에 있다면서 이 화성 15형 그리고 여러 미사일들의 존재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시청자 여러분, 저게 뭐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얼음 조각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화성 15형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장거리 미사일을 저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북한이요, 광명성절을 앞두고 신부장 뭐 미사일 부대라고, 그러니까 북한 전략군이라고 있잖아요. 전략군. 그렇습니다. 전략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전략군을 지금 뭐 엄청나게 띄우고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게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이 다른 군 정책이죠. 김정일은 어쨌든 그 조선인민군, 예. 육군, 보병 이쪽을 강조했는데 우선 신부장 이걸 좀 네. 짚고 갈까요? 북한 전략군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소해하실 것 같아서요. 전략군이라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지휘 통제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략 도발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인데 그거를 하는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실험하는 그런 부대가 바로 전략군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챙겨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생일을 앞두고 군 인사를 단행했어요. 아, 그래요? 승진을 22명을 승진시켰는데 그 중에 4명이 바로 그 전략군 지금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예. 당연하죠. 지금 2016년과 17년 2년 동안에 핵실험을 3번이나 하고요. 미사일 실험 그냥 수도 없이 했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에 뭐 자기들 말로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실제 인사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략군에서 4명이나 승진을 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략- 이제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저 승진 인사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22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육해군은 그냥 대충 언급을 하고 저 4명을 실명을 다 하나하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저 4명이 누군지를 다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이제 홍보를 했을 정도로 일단 전략군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만든 부대입니다. 전략군 부대는요. 그만큼 김정은이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부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 김정은이 전략군은 뭐 육해공군 다 있잖아요. 북한에도. 근데 이 전략군은 아주 특별히 챙겼던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로 좀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아하. 화성 15형 발사 이후인데 지금 이제 같이 맞담배를 좀 피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평소에 그런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어른이라든지 이런 최고 지도자 앞에서 같이 담배를 피거나 끌어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전략군 소속의 이런 병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좀 애정을 가지고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전략군을 지금 챙기지만 또 이게 권력 이동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는 북한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좀 하락을 한 케이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때 성공을 했었는데 SLBM? 네, SLBM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같이 이렇게 맞담배를 피는 그런 막역한 사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에는 중앙군사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된 다음에 자취를 감췄었는데 이번에 이제 열병식 때 보니까 별이 4개였는데 별 하나가 떨어져서 별 3개로 강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맞담배를 피더라도 나중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하고 뭐 맞담배를 피울 정도면 김정은이 이 전략군을 얼마나 각별히 챙기고 있다. 상징적으로 저 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부장의 돋보기. 어제도 저희가 신석호 부장의 돋보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총괄하는 전략군을 저렇게 각별히 챙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신부장의 돋보기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북한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부터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을 상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포함한 괌, 오키나와 서울까지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좀 더 재미있는 이유를 생각해낸 게 첫 번째가 1번입니다. 뭐냐면 아버지 김정일의 시대에 북한의 조선인민군, 특히 보병 중심의 육군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수단도 다 가져가고요. 좋은 광산, 좋은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으로 너무 비대해져서 김정은이 보니까 야, 잘못하거든 내가 저 육군한테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대해진 재래식 군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아하. 그만큼 더 핵미사일 부대를 끌고 나간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경제적인 설명인데요.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도 핵미사일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재래식 군대의 그 군비를 증강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예. 근데 그걸로는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예. 낼 수 있는 핵미사일에 집착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석호의 돋보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전략군을 챙긴다는 거는 달리 보면 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의 정보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북한을 향해서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It does not intend to negotiate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way, because the regime views nuclear weapons are critical to its security. There is no indication there's any strategic change in the outlook for Kim Jong-un and his desire to retain his nuclear capac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네, 정보기관장들이 모여서 신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올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정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결정의 시간 임박.
뭔가 이 의미심장한 미국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의 필수적인 거라고 김정은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더 많은 핵 보유를 하게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당연히 그 코피 작전으로 지금 대변되는 말이죠. 군사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미국으로서도 전쟁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서 압박을 하면서 제재를 계속 강화해서 네. 북한이 경제적인 이유로 두 손 두 발을 들고 비핵화의 길로 가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국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뭐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미묘한 그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북한 응원단이 지금 우리 남한을 찾아서 응원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이색적인 광경이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전해받았는데 강 기자 오늘 응원단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예, 용평 스키장으로 좀 향했는데요. 이제 당시에 뭐 칼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추워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오늘 용평 알파인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을 펼쳤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할 때 보면 검은 장갑 끼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노 기자 까치 형상화한 것 같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림자 놀이할 때도 네. 이렇게 하면은 새의 날갯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장갑이 약간 그 까치가 날갯짓을 하는 것 같은 형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저 보십시오. 저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근데 신부장 어떻습니까? 저 빨간색 옷을 입고 저 빨간색 옷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간색 옷에 검은색 장갑 참 이색적이죠. 예. 근데 이제 저 영상을 찍은 사람이 저희 동아일보의 사회부에 이지훈 기자, 여기자가 있습니다. 아, 평창에 파견 나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정치 데스크 팀을 위해서 예.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참 기특하죠. 아, 이 기자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 빨간색과 뭐가 어울리나요? 뒤에 걸려있는 두 개의 인공기하고 조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인공기와 지금 눈 덮인 하얀색의 평창, 그곳에 꽂혀있는 빨갛고 파란 인공기, 거기에 맞추어서 예.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저것도 북한 체제를 평창에서 평양을 선전하는 예.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색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저 뒤에 인공기 한번 볼게요. 인공기도 유난히 뭔가 약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공기를 이렇게 뭐 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공기가 좀 걸려 있는 게 상당히 이색적으로 좀 한반도기도 보이는데 같이 보이고요. 한반도기 같이 예. 보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북한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러 나왔기 때문에 인공기를 좀 더 많이 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기를 거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그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통일부는 이렇게 좀 밝혔어요. 일단 응원단도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형 성격으로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기를 걸고 오는 것, 그리고 인공기를 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애초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코리아 팀 우리 마신령 스키장 파견 갔을 때 대한민국 태극기 달지 말라라고 이제 통일부가 이제 그렇게 제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응원단이 넘어올 때는 인공기를 뚜렷하게 크게 달고 왔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역차별, 그러니까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공기 논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북한 응원단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아까 까치까치 설날은 이렇게 불렀는데요. 또 다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소나들 숲 위로
저희가 아직 저 노래 가사의 의미가 뭔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민요 같죠. 우리도 닐리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민요 닐리리아에다가 모란봉이라는 걸 붙여서 뭔가 평양의 뭐 대동강 이야기도 나오고 모란봉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평양판, 북한판, 닐리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 가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응원을 펼치긴 했는데요. 오늘 용평 쪽에 뭐 악천후가 좀 기상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파인 여자 회전 경기는 열리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에 뭐 예술단도 왔고, 그다음에 뭐 대표단 김여정 일행도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를 듣기 전에요. 먼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강 기자.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총 28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숙식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얘기가 식사비와 숙박하는 그 비용이 좀 들었고요. 경기장 입장료는 10억 원 정도. 10억 원. 예,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입장을 시켜야 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송비는 1억 원 정도 들었고, 아무래도 지금 28억 원 자체가 북한을 지원했을 때 드는 금액 사상 가장 많은 액수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예, 좀 잠시 후에 그 부분 좀 짚어보고요. 네. 자,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오늘 기자들 앞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결 총 규모는 약 28억 6천만 원이며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 보면 숙식비 약 12억 원, 경기장 입장료 약 10억 원, 수송비 약 1억 원 등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입장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억 원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강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건데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신부장 보면 2002년, 2014년 때 비하면 지금 28억 원이 좀 넘는 돈이니까 사상 뭐 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봐야 근데 될까요? 저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저희가 처음에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고요.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한 20억 원 정도 추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8억 원이 더 나온 거죠. 예. 이게 사상 최대고 그런 걸 보니까 어제 그 김정은이 굉장히 우리 대표단이 남한에 가서 환대를 받아서 굉장히 흡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써서 극진히 대접을 한 게 이 수치로 오늘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체류 기간이라든지 체류 인원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 2014년에는 230여 명 정도였고 이번에는 그거에 한 2배에 가까운 430여 명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